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조입니다. 아주 오늘 뭐 반도체 삼국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서 아주 장중에 2시 반 이후로 엄청나게 재밌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아침도 그랬고 아침에서 점심 흘러갈 때도 달랐고 오후 2시 반 이후에 또 확연히 달라져서 매우 재밌는 시장이었어요. 저는 오늘 사실 그 삼성전자만 보면 네. 마이너스 한 1.5%? 2%까지 갔었어요. 플러스 2%. 한 2.5%? 네. 2.5%? 뭐 이 정도까지.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5% 가까이 차이 났어요. 네, 한 4% 내외로 네.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2시 반 이후로만 네. 한 1,500억 정도 순매수가 코스피에서 들어왔고 예. 기관도 뒤늦게 따라온 것 같아요. 음. 800억 정도 매수가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좀 네. 컸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였던 종목들 전부 다 플러스로 네. 돌아섰고 2차전지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마이너스였는데 뭐 2차전이 많이 올랐죠. 네, BM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그 반도체 삼국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3분 정도부터 시작하는 굿모닝 연합인포맥스에서 반도체 삼국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추론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좀 추론이 좀 이상하게 비슷하게 돼. 신기 죽겠어. 어떤 추론이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삼성전자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막 징징 울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더니 이제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한테 이게 전달이 되니까 일반인들 그걸 이제 그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지금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막 쏟아내는데 매도 물량이 일단락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보면 사장이 바뀌었는데 저희는 이랬잖아요. 이제 사장 바뀌었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했는데도 그러고 나도 물량 터지면서 오늘 점심까지 주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사장 바뀌고 나서도 한 6, 7%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상황은 변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장 반응이었고 갑자기 오후 돼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많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오늘 딱히 특별히 나온 소식은 없어요. 무슨 그 중국하고 이제 정상회담 중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리 총리하고 같이 회담을 해서 일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대면을 했거든요. 네. 중국 정상이랑. 근데 그거는 사실 그 2시 반에 매수세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뉴스가 났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뭔가 특별히 뭐 H뱅과 관련이 없잖아요. 중국과의 회담은. 네. 그래서 뭔가 그거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끼친 뉴스가. 근데 다만 이제 수급상으로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모르겠고. 우리가 모르는 업계 내부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제일 1단에서 제일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저희가 좀 모르지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뭔가 있어서 거기서 비롯된 상승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잠깐의 약간 뭐 단타성 이런 수급에 의한 약간 교란 정도였다면 뭐 다시 또 내일 또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그 오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삼성전자 오르면서 하이닉스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4%도 넘게 올랐어 장중에. 아 그렇죠. 그거는 반등 네, 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제가 그 동안에 요 개욕 먹었는데 이 얘기까지 해가지고 지난번에 연합인포맥스 저녁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거 페어 트레이딩 걸린 것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제 추측바성 발언이었어요. 그 하이닉스 롱, 그 삼성전자 숏 이거 두 개 페어로 걸렸다 이거 딱딱 그 모양이다. 근데 실제로 그 외국인들 수급 보면 삼성전자 매도, 하이닉스 매수였잖아요. 근데 오늘 2시 반 이후로 이게 뒤집힙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재미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추론할 게 많다. 네.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껴야지. 네, 뭐 페어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 H뱅 관련해서 완전한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네, 계속 비중 조절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결정을 하긴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에 확신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조금 불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우리가 정보 알 때까지 시간 걸리지.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자리에만 없으면 이렇게 항상 증시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또 로이터 보도도 제가 없을 때 이렇게 나와서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하이닉스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뭐 둘 다 신고가 나란히 갔는데 좀 오후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로이터 방송 전에 우리는 이미 분위기 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도가 많이 나올 때 정말 느낌 안 좋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오죽했으면 보도를 이렇게 띄울까 그런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요거 오늘 그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 반등한 거 제외하고도 이미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대로 좀 그럼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440조 찍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440조면은 가격 매력은 생겼죠. 과거에 뭐 영업이익 50조도 하던 회사인데 글로벌리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준치인데, 그러니까 영업이익 10배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다. 과거 좋았을 때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한 거지. 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반영이 돼가지고 좀 저도 놀랬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일반 메모리 업황 반등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잠깐 일반 디램은 잊고 있었잖아요. 삼성이 네. HBM 적응 못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췄었는데 네. HBM 비중 확대에 따라서 전공정 그 캐파로스 효과 때문에 메모리 가격 강세가 2분기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HBM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일반 메모리 가격이 강세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동반해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으로 물량이 쏠려 들어가면서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드니까 HBM으로 D램 물량이 쏠리면서 기존 D램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HBM 증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HBM도 부족하다. HBM 얘기가 부족하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23년에 22년 대비해서 캐펙스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네, 근데 24년 하반기부터는 하이닉스 위주로 다시 D램 신규 투자 금액을 좀 증대할 걸로 SK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사실 뭐 비슷합니다. 전년하고 29조 원 정도 캐펙스 사용을 하고 하이닉스는 13조 원 정도인데 연초 한 10조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 전망을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는 메모리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빅그로스로 좀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공정 신규 투자 모멘텀에 다시 주목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주환 박사님 한번 모셔갖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그분이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탑이잖아. 이 공급 쪽 비트그로스 분석하는 건 1등이시잖아. 네. 네. 그렇죠. 오시겠습니다, 조만간. 저도 그 의견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셨어요. 아, 원래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안 나오셨지 저 원래. 아, 오시기 힘들었어요. 근데 한번 딱 나오시더니 되게 호의적으로 바뀌셨어. 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나 뭐 LNF 이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편출입이 있었습니다. 네. 24일 거래소가 좀 발표를 했는데요. 편입에는 한미반도체, 두산 로보틱스, 코스모 신소재, LNF,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등이 좀 편입이 됐고, 당연히 이제 편입된 수만큼 이제 편출이 있을 텐데, 편출이 된 거는 뭐 소폭 마이너스 정도 기록을 했고, 편입된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장중에는 막 거의 1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엄청 올랐었죠. 네, 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다 같이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편입된 종목은 LS 머티리얼즈, 재룡전기, 실리콘2, VT, 테크윙, 가온칩스 뭐 등등등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편출된 종목들은 모두투어, 더네이처홀딩스, 제넥신, 이오플로우, 코미팜, LB세미콘, 유니테스트, HFR 등등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편입되면 엄청 급등하고 편출되면 엄청 급락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기관들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프로그램 매매 별로 안 먹힌다는 패시브를 얘기니까. 해도 요즘에 한국 ETF 안 하고 다 미국 ETF 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거래소 분들은 좀 각성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조금밖에 안 넘어갔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굉장히 많이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해외로? 금투세 자금이? 도입되면 다 나가겠죠. 아니 그 단은 안 나가고 거기도 금투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25% 세금 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내고도 되게 로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게.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막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아직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사람의 뇌라는 건 넘어갈 때까지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 뭔가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는데. 근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시총이 1.5% 떨어졌습니다. 지금 연간으로 YOY로 따져보면 웬만한 나라들이 다 20% 내외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는 그러지 별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거래소가 IPO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IPO를 못하는, 전부 해외로 넘어가는
그런 일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각성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오늘 원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원전은 사실 너무 일찍 본 것 같아요. 네. 네. 보고 나서 한참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좀 수주 소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한테 SMR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다라고 네.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또 다른 인프라 기업 스탠더드 파워라는 곳에 2029년부터 SMR 24기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한 50조 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SMR을 24기나 만들려면 그 관련된 뭐 주기기 등을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받아야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한 원자로 뭐 튜브 등등해서 한 2조 원 정도를 받을 건가 봐요. 그래서 2조 원 정도 규모로 수주 공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이걸 위해서 시설 투자에도 한 500억 쓰고 3천억 정도 투입해서 공장 증축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SMR은 사실 당장 숫자로 찍힐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한 20, 적어도 29년도, 28년도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좀 시장이 빠르게 개화가 돼서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엄청난 AI 발전, AI 투자에 있어서 이제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대안이 사실 뭐 원전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SMR은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훨씬 더 소규모라서 이제 비용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건설비가 안 들고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맞는 전력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원전주 하면은 사실 숫자로 당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슈나 수주나 이런 모멘텀들이 중요한데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유럽향 수주이거든요. 근데 이제 체코 산업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만났나 봐요. 그래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이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22일에 만나서 협력을 논의를 했고요. 7월 달에 이제 체코 쪽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인데 현재 한국과 프랑스가 경합 중입니다. 네. 이것도 아주 오래된 이슈인데 빨리 좀 우리나라가 좀 땄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좀 반등을 했고 엄청 미디어주들도 같이 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전에 엄청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이 한국의 인디 밴드가 중국에 이제 단독 공연을 허가를 받았죠. 베이징에서. 그렇죠. 그게 사드 사태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라 그랬어. 네. 2017년 이후 처음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범죄도시 4도 이제 상하이 영화제 네. 초청을 받고 초청을 받았죠. 네, 네. 그 뉴스 이후로 좀 우리나라 뭐 엔터 미디어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한중 FTA 문화 분야로 요 교류를 확대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26일 어제 했는데요. 9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 중국에서는 뭐 리 총리,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하고 각각 회담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중국과의 회담에서 조금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그동안 추진됐던 상품 교역 이쪽을 조금 더 분야를 넓혀서 문화관광, 서비스, 법률 이쪽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좀 사드 사태 이후로 특히 또 많이 부진했었는데 다시 또 재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SM이 오늘 5%대 상승을 했고요. 다른 뭐 장종이 10% 올랐어요. 네, 깜짝 급등했었죠.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네, 다른 엔터주들도 뭐 1, 2%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양식품이 오늘 또 한 4% 정도 올랐어요. 농심도 한 4%대 올랐고 라면 업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굉장합니다. 지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 고점을 너무 세게 가가지고 조금 쉬었다 오늘 다시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고점 부근이에요. 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은 아니던데. 종가 기준은 돌파. 장중 고점은 돌파 못했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비빔면을 생산 포기하고 불닭에 올인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면 만드는 공정이 비슷한가 보네. 네, 사실 여름에는 이제 비빔면 같은 거 이제 시원하게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비빔면에서도 여러 이제 라면 3사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열무 비빔면, 뭐 사과 비빔면, 요게 이제 삼양식품에서 했던 비빔면 라인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이 사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비빔면만 보면은 이제 팔도가 그렇죠. 시장 점유율 한 53% 정도. 팔도 비빔면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올해 제일 원조지 원조. 음.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뭐. 네. 그리고 농심이 20%, 오뚜기가 10% 해서 상위 3사가 80% 이상 차지하는 시장인데 네. 좀 못하는 데는 그냥
하지 말자. 지금 이거 비빔면 경쟁 치열합니다. 저기 마트 가면 제일 싼 게 비빔면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하나 샀어. 그래서 가는데 뭐지? 가격이 왜 이거지? 잘못됐나? 하나짜리 가격인가? 엄청 싼가요? 엄청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어왔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제품 싼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렇지. 예, 가격 비싼 이 팔 수 있는 불닭볶음면을 걸로 팔자. 어차피 그쪽 뭐 만드는 대로 팔리는 쪽 이런 분위기니까 그런 거 같죠? 어차피 쇼티지고 1분기에도 엄청나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영업이 네. 800억 나면서 그게 사실 많이 팔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다른 제품 대비해서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더 비싸게 팔고 음. 그래서 가격 효과가 사실 톡톡히 실적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더 싼 거 비비면 그만하고 예, 비싼 거 사실 많이 맞죠. 하자. 자원을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 그냥 돈 버는 데 투자하는 게 맞지. 네. 네, 그래서 뭐 성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품목으로 저렇게 세계 시장을 뚫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치? 네. 야. 사실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농심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책정을 받았었는데 사실 삼양식품 모든 게 다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변수들이 뭐 환율도 1,300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환율 유지하면서 수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네. 미국 쪽으로 수출도 많이 하죠. 최근에 뭐 화장품도 그렇지만 의료기기도 그렇지만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데가 가격도 더 높게 받고 그쵸. 최근에 좀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렇죠. 일단 미국 수출은 마진이 있어.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보다 마진이 좀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진 챙겨주죠. 네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예전에 그 밀 가격 엄청 급등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그때 이후로 계속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제품 가격은 계속 올리고 가격 인상하고 안 떨어뜨리고 하는데 원자재는 계속 안정이 되면서 뭐 마진이 톡톡하게 좀 챙겨주는 것 이게 같아요. 보니까는 대놓고 먹는 식량, 준식량 개념이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데 간식이잖아. 과자 같은 거잖아. 하나 먹고 그냥 뭐 생각나면 하나 또 먹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야 그걸 매일 먹진 않을 테니까 가끔씩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마진을 세게 붙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구황작물 같은 거 쌀값 막으면 못 올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라면 값을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야, 그 준식량인데 그게 너 지금 쌀값 올리면 되겠어.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그리고 또 이 불닭은 네. 그 농심 신라면 대비해서도 한 20% 비쌀 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매일 먹는 거면 가격 올린다 그러면 난리를 피는데 이 한국에 검증하시는 분들도 그거 매일 먹는 거 아닌데요?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 거예요. 내장 파괴 음식이에요. 뭐 이러면 아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비싼가? 그런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대놓고 새끼 이걸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도저히. 그리고 또 SNS 바이럴 마케팅이 끝이 네. 없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뭐 그 영국 영국 남자부터 남자. 시작해서 네. 뭐 BTS 정국 그리고 뭐 카다비 최근에 그리고 더 최근에는 그 일반인까지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그 미국에 어떤 꼬마 소녀가 있는데 네. 불닭볶음면을 생일 선물로 받았더니 너무 좋으면서 막 우는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번 밈을 타면서 막 1억 뷰 이렇게 찍고 했었는데 아 진짜 운빨 최고다. 그거 보고 또 삼양식품이 150박스를 줬죠. 불닭을 선물을 해주니까 그 영상도 또 바이럴 되면서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광고비도 안 들이고 모든 변수가 삼양의 편인 것 같아요. 참 유튜브로 세상이 열리면서 이게 참 신기한 거야, 그죠? 야 참. 유튜브의 최대 수혜를 본 업체가 아닌가. 우리도 밑으로 영어 자막 달면은 미국 자막 미국이 안 팔릴까? 미국 사람들이 근데 네, 나 국장을 안 하잖아요. 아니 나 미국 마감 해주잖아. 아, 미국 마감. 나 채권 시장 엄청 제대로 봤는데 채권 시장 나 진짜 내가 봐도 신기해 죽겠어. 지나봐서 보면 어쩜 이렇게 잘 봤지? 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되면 음. 실시간 통역이 그럴까? 좀 더 자연스럽게 되면 좀 기대를 해보죠. 영어로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이 요즘- AI 통역 그럼 번역이 너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 먹고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도 국제화 할까 한번? 진짜 삼양식품 불닭처럼. 네. 그리고 또 음식 업체 중에 좀 특이했던 회사가 교촌 F&B입니다. 교촌 치킨 네. 그 가맹점들의 소스 주고 이렇게 원부자재 주면서 이제 매출 올리는 업체인데 가격이 22%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네. 5월 21일 날 BBQ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가 이제 선발 업체이긴 하죠. 그렇죠. 네, 이제 BBQ 가. 1등 업체죠. 이제 황금 올리브 프라이드 치킨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많이 올랐네. 인상이 됐어요. 3천 원이나 인상됐어요. 욕 원래 나오네 입에서 진짜. 교촌이 먼저 이제 가격을 올리고 배달비도 먼저 받고 이랬었잖아요. 혼자서 막 2만 3천 원, 2만 4천 원 이러니까 교촌 이제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저도 이제 시킬 때
이거는 예를 들면 2만 원인데 저거는 2만 4천 원이면 어. 그냥 뭐 기분 좋을 때 아니면 굳이 그냥 싼 거 먹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는데 씨. 네,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이 죽었는데 이제 나도 다 같이 이거 올리는 거죠. 생일 선물을 많이 했는데 1년에 몇십 개 하는데 나 열받네 진짜. 아, 이거 쿠폰이요? 어. 쿠폰 쓰면은 또 싫어합니다. 네? 식당에서 3,000원 자릿세 내고 막 이래요. 워낙 이제 카카오에서 많이 떼가니까. 그래요? 네. 그럼 난 사실은 뭐 가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배달시켜 먹으라고 보는 거긴 해. 네. 배달비도 추가로 받습니다. 진짜? 네. 그 시간 날. 그게 이제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뭐 어쨌든 네. 네, 그래서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올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해소가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오르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진이 아무래도 좀 커질 테니까. 네. 우리는 삶이 팍팍해집니다. 기업들은 좋아지는데. 물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갔다 와서 그런 느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고 사실 미국은 더 비싼데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엄청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인플레이션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실감되는 인플레이션이 처음으로 왔어. 몇십 년 만에. 네. 네. 어쨌든 오늘 가장 좀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삼성전자 이슈가 이유가 있었던 상승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들도 이제 좀 먹고 살아야죠. 힘들었어요. 진짜.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